내가 어제 엄마랑 싸워가지고 진짜 힘들었잖아. 그러면은, 엄마랑 싸웠어? 왜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해도 상대방은, 되게 날 경청하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안녕하세요. 희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그 사이에 사실 코로나19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주 업로드하는 거를 나름대로 정말 잘 지키고 있었는데 2, 3주 정도의 공백이 생기고 말았네요. 네. 하지만 덕분에 좀 고민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가 아니라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또 겨울이 지나고 뭐 신학기, 뭐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평소에 뭔가 대화를 할 때 항상 좀 어색하다, 좀 불편하다, 내가 너무 좀 뚝딱인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스무스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법,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질 좋은 대화를 이어가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 6, 7년 동안 뭐 라디오부터 뭐 길바닥 리포팅도 했었고요. 뭐 라이브 커머스 강의 뭐 등등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 터득해온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라디오 DJ로 일했던 경험이 좀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메시지로, 그러니까 청취자의 문자를 받고 그 바로바로 리액션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랜덤으로 뭐 즉흥적으로 뭐 전화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청취자분들께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서 인터뷰를 미리 따는 뭐 그런 코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상대에 대한 정보값이 없을 때조차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키워드는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 진부한가요? 네,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대화라는 거는 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배려받고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마음을 연다? 그러면은 당연히 질 좋은 대화로 이어가고 그 순간이 어떤 의미가 남게 되겠죠. 이게 뭐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설득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대화의 스킬이 있다면은 말솜씨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을 하시든 뭐 유튜브를 하시든 간에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려. 어떻게 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좀 스킬적인 면부터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재진술이라는 겁니다. 재진술은 제가 상담 심리를 배울 때에도 나왔던 정말 실제로 있는 기법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엄마랑 싸워가지고 진짜 힘들었잖아. 그러면은 엄마랑 싸웠어? 왜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해도 상대방은 되게 날 경청하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한 말에 집중을 했다는 뜻이고 플러스 요약 및 정리까지 해서 돌아오니까 조금 더 이 상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는 요약 정리도 물론 하면 좋지만 때로는 정말 그대로 얘기해도 되긴 해요. 나 진짜 우울해. 그러면은 우울해? 정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울해 했는데 잘 좀 챙겨 먹어. 운동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때로는 어떤 감정을 만져주는 게 더 우선될 때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감정의 문을 오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진술, 아주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스킬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리액션이 왜 중요하겠어요? 바로 리액션을 잘 해주면은 내 말을 되게 잘 듣고 있네? 플러스 말하는 사람이 좀 신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변에도 리액션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몇 가지가 조금 디테일하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로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상대에게 되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오히려 더 막, 네네, 네네, 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나보다 좀 손윗사람, 연장자애가 분이 듣기에는 다소 조금 무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은 이게 물론 나로서는 그냥 듣고 있어야 하면서 나의 생각을 처리하는 어떤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추임새예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여기에 일단 감정을 담아야 되고 플러스 리액션이 좀 다채로우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말을 해도 만 반복되면 좀 영혼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은근히 어떤 MBTI를 해도 사고 감정이 좀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저의 어떤 이성이 더 막 발달을 할 때에는 저도 모르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영혼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저는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감정 표현하는 폭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영혼 없다는 얘기는 좀 안 듣는 편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정 모르겠다는 분들은 진짜요? 그랬구나. 이런 식. 플러스, 아까 재진술과 이거를 엮는다면은, 우울했어요? 그때 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한 건 좀 지양을 해야 돼요. 네. 너무 과하게, 그랬구나. 그랬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진위가 좀 의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진 않게 적당하게 하지만 레퍼토리는 다양하고 감정을 좀 실어서 하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 이외에도 어떤 다른 리액션도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냐? 내가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언어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라는 어떤 의미를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거네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여러 문장으로 조금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더라도 약간 정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잘 집중해서 경청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어제 마라탕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힘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마라탕이 매워서 힘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정리, 요약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 이런 리액션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 인지가 좀 필요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지분을 얼마나 나눠 갖고 있는지를 내가 그 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까 그 친구의 어떤 말에 너무 내가 인터셉트해서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관심을 좀 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말을 좀 마무리하고 근데 땡땡이는 어땠어? 땡땡이는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 요새 뭐 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되돌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좀 더 공평해져서 저는 정말 그 반반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너무 듣는 것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성은 좀 잘 맞춰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이 좀 어려운 분들, 저 또한 좀 그랬는데 그것도 좋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의 경험상 너무 듣기만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하기에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적당히 제 얘기를 탁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과 나의 이 지분이 고르도록, 공평하도록 메타적으로 대화를 바라볼 것, 이것도 집중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제가 라디오 DJ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